비정규직 노동조합 동시다발 농성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세종지부 조직부장 홍성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지금 이 시각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우리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동지들이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구조적 차별과 저임금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노동 환경을 묵과할 수 없다는 18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박한 목소리를 세종시 교육청에 직접 전달하고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교육감의 책임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11월과 12월 전국 총파업을 통해 학교 현장을 멈춰 세울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교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차별과 저임금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이유와 절박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세종지부 강현옥 지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세종지부 지부장 강현옥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오늘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기약 없는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합니다. 이는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고질적인 차별과 저임금 구조를 방치해온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더 이상은 자시할 수 없다는 비통한 결단입니다. 3년째 공전하고 있는 임금체계 협의, 교육감은 책임지고 교섭에 나서십시오. 우리는 2025년 집단임금기섭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과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급 인상이라는 밀봉책 외에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직무가치 평가조차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3년째 노사협의를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여전히 명절 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마저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산한 120%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용 불가 의견만을 반복하며 국정기조인 차별 해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교육감은 이제 숨지 말고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있는 답을 내놓으십시오. 죽음으로 내몰리는 급식실 교육당국은 수수방관을 멈추십시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고온, 고습, 유해가스, 조리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며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미 세종에서도 2명의 동료가 폐암으로 사망했고 5명의 동료가 폐암 확진을 받았으며 15명의 동료가 폐암 확진 의심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미루어지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은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 급식실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당국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최소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십시오.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위협 저임금 구조 해결을
첫 걸음입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가 급식 노동자이고 급식실의 90%에 달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에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에 시달립니다. 저연차, 최소 생계비조차 보장받기 어렵고 30년을 근무해도 월 평균 급여가 300만 원조차 되지 않는 아주 초초초 저임금 구조입니다.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없이는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법적 지위 보장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쟁취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공무원과 함께 교육복지의 주체로 일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해 지속적인 차별과 불안정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교육공무직 법제화는 학교 현장의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신분과 공정한 대우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렇듯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규탄하며 교육당국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11월과 12월 4일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에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투쟁은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해소 대책을 마련하라는 교육감께 보내는 최후 통첩입니다. 교육감은 지금 당장 현장으로 나와 우리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투쟁! 네, 같은 공간성에서 함께 하는 일이지만 각종 수당은 절반 수준이고 근속이 길수록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이 비교육적인 차별을 교육당국이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연대발언 소개를 잘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세종지부 김민재 지부장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공연대 세종충남지역본부 김채우 조직부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과 차별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담은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지부장님 모시고 연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때 신동민 부장 잘 만났어요? 한번 놀러 와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세종지부장 김민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오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언제나 우리 학비 투쟁에는 한달음에 달려오는 저희지만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11월 8일 전국 노동자대회를 한 지 3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11월 11일 민주노총의 생일날입니다. 민주노총 30주년 되는 생일날 축하받아도 모자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또다시 이 추운 초겨울 초입에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고 관철하기 위해 이렇게 농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정책에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와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다르지 않은데 왜 우리는 또 이렇게 농성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재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산재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차별을 해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위원회를 만들고 심지어는 법제화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재 문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문제, 그리고 공무직 차별 문제가 가장 종합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학교 현장,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농성과 총파업을 결심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온전한 투쟁과 조직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 현장에서의 압축적이고 종합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했던 산재를 없애는 노동 현장을 만들겠다, 차별을 없애겠다,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 세종지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해서 반드시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연대 발언 해주신 김민재 지부장님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끝구호 3번 하고 투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노동자의 생명보다 예산이 먼저냐? 해양산재 대책 즉각 마련하라! 네, 다음으로는 오늘 기자회견의 핵심적인 요구사항과 우리의 결의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세종지부 김정숙 수석 부지부장님과 배수경 지회장님을 모시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학교 비정규직 사상 최대 규모 총파업 불가피. 교육감이 직접 나서야 한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오늘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하며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지금 이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11월과 12월 전국 총파업으로 교육 현장을 멈춰 세울 것이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다.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각종 수단은 절반 수준이고 근속이 길수록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교육기관에서조차 비교육적인 차별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무책임함과 무관심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수렁으로 계속 밀어넣고 있다.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하루 수백 명의 학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은 고온 고습한 환경과 조리움 등 발암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현재 폐암산재 인정 사례는 180건에 달하고 1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배정된 환기시설 개선 예산마저 삭감했다. 교육 공동체의 생명을 예산 논리로 외면하는 교육청의 태도는 인면수심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8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집단교섭은 여전히 교육관들의 수용 불가 답변 속에 멈춰 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응원봉을 들고 정권을 바꿨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스스로의 손으로 현장을 바꿔낼 것이다. 우리는 국회를 통해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여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대책과 최소 인력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급식실을 교육복지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우리 힘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제도 개선과 함께 차별 해소에도 직접 나설 것이다. 국정기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추가 인상과 명절휴가비 비정규직 120% 동일 기준은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즉시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차별에 울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이 절반에 불과한 임금 격차 앞에서 좌절하는 현실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우리 외침에 응답해야 한다. 명절 휴가비의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 비정규직이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은 전적으로 교육청의 의지에 달려있다.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정책 협약이 이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당연한 책무이며 교육정책뿐 아니라 노동정책의 이행에도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우리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평등이다. 우리 노동을 존중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다. 이제 교육감이 결단해야 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박한 요구에 정부와 교육감이 응답하라. 노동조합은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1월 11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네, 이제는 교육감이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강력한 결의를 담아 힘차게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조조자임금, 방학중무임금, 총파업 투쟁으로 박살내자! 학교 비정규직 차별해소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네, 오늘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동시다발 농성 돌입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